어제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과를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생각한 그 결과에 좀 못 미쳤다 하는 생각이라서 강수영 변호사님. 네. 개인적인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어제 네. 특검이 내놓은 수사 결과 발표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던 것을 발굴해내는 특검.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진실이 있었구나. 그런 느낌보다는 다 알던 것들이 최소한 확인이 된 정도의 결과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반의 성공에 미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말씀드린 김에 여기저기 좀 제가 아쉬운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조희대 직위원 판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것은 경찰이 이첩을 하면서 조희대 직위원 판사에 대한 것은 불기소를 했다는 것은 더 수사해봤자 어차피 나올 게 없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 결론을 내렸다면은 차라리 수긍을 할 수 있을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에 법원에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러저런 논의를 했던 것을 계엄이 합법적일 것을 전제로 해서 계엄사령관에게 사법부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회의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계엄의 위법함을 선언하기 이전에 비겁하게 동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나 대법관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의 통신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런 것들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대법관이 뭐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라는 권위에 의존한 편견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을 그어놓고 수사한 거 아니냐. 그 점이 굉장히 너무너무 아쉬운 거고요. 또 하나 국민들이 많이 지적했던 이 계엄의 동기를 밝힐 것인가 라는 점에서 언론이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그 계엄의 동기를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파들을 숙청하기 위함이었다. 그건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거고 왜 권력을 계속 그렇게 쿠데타를 해서라도 가지려고 했고 왜 반대파를 그렇게 숙청하려고 했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고 사실 특검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 동기 뭐 우리가 다 추측하듯이 김건희 때문 아니겠느냐. 근데 그 김건희가 내란과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내세운 근거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첫 번째로 뭐 싸웠다. 계엄 이후에 윤석열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걸 중요한 정황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관계자의 지근거리에 있는 진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목격담을 얘기한 건데 그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윤석열이 계엄 선포 딱 하고 KBS 방송이 딱 꺼졌어요. 그 직후에 바로 김건희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 자식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니라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김건희가 너 성공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 망했잖아 지금. 내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망했잖아. 우리 다 끝이야. 이렇게 분노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계엄 직후에 부부싸움을 했다라는 가능성 전혀 없는 것이 계엄 직후에 윤석열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돌렸어요. 군 장성한테 전화해, 뭐 조지호 경찰서장 전화해, 온갖 사람한테 전화하고 뭐 추경호 전화해, 나경원 전화해. 바빠 죽겠는데 무슨 부부싸움을 하냐고 그 순간에. 할 일이 없었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계엄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진두지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쫄려 있는데 무슨 김건희하고 심도 깊은 부부싸움을 했다는 것인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당일에 무슨 성형외과 의사하고의 기록을 뭐 봤다는 둥, 뭐 노상원하고 연락한 기록이 없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12월 3일 근처에 지근거리의 행적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김건희의 불만은 계엄은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는데 비상 버튼으로 준비된 버튼을 내가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는 상황에서 왜 지금 누르냐 성급하게 바보야. 그런 다툼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타이밍은 어긋났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12월 3일에는. 그런데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소통이 얼마나 있는지를 더 봐야 된다. 당일 근처의 행적만 가지고 계엄하고는 공모한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선을 그어놓고 한 수사 아니었느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김건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12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띠동갑. 그런데 너라고 부르는구나.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그거 좀 그렇구나 하는 거 하나 있었고 둘째는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뭘
그러면 김건희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이거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내란 이후에 재판 받으면서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인간입니까? 그런데 조은석 내란 특검은 너무 상식 수준에서 이 자를 바라보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이자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좀 미스매칭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강수영 변호사님이 아주 작은 내란 특검의 아쉬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계엄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요. 근데 또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이 뭐냐면 윤석열 1차 체포에 실패했다. 그리고 계엄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이게 제일 뼈아픈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헌재 파면 결정이 5개월 만에 남으로써 그들이 다시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계속 그 가운데 경호처에서는 이 비화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지우는 작업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아쉽게 다가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머릿속은 아예 취임 때부터 거의 비상대권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지금 밝혀져 있는 20여 명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까지 공유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하나하나씩 계엄을 실행하는 과정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아쉽다 이렇게 특검을 막 좀 혼내는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전혜원 원장님이라도 좀 칭찬해 주실래요? 잘한 거는 사실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정말 멘붕이 왔었는데 어쨌든 이 특검에서 윤석열을 재구속했다. 그 재구속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 이런 건 준비를 잘한 거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문제 뭐 위법행위 이런 부분을 수사한 것도 그래도 성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아쉬운 것은 자 김건희가 계엄 전날 조태영 국정원장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배우자가 국정원장하고 도대체 무슨 통화를 계엄 전날 했냐. 상당히 계엄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력한 의심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 때문에 어쩌다 부부싸움을 마치 김건희가 계엄에 가담하지 않은 듯한 전 이 브리핑도 좀 부적절했고 수사 과정과 결과도 매우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앵커님 방송을 듣고 너무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프다. 뭐 잘못됐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 증상은 왜 일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전반적으로 짚어야 되는데 요 한 부분만 우리 특검은 할 수 있어라고 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방어적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사실 대표적인 것이 한덕수나 박성재 같은 사람들 이 내란 주요 가담자들로 의심되는 인물의 구속에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의 동력이 떨어졌던 점 이런 점은 저도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래 좀 아프고 막 이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제가 좀 최근에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아주 매운 음식을 먹었는데 그 뒤로 좀 안 좋아요, 몸이. 그런데 그저께는 가슴이 아프고 어제는 또 등이 아프고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건 췌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검진 한번 좀 받아봐야 되겠다. 오늘도 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뭐 췌장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정밀하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찾아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더니 복통입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내란 개헌 발동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해봤지만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는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까지는 좋은데 조은석 특검 어제 발표를 쭉 했는데 김건희의 기억자도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김건희가 과연 내란 획책의 요인이 됐을 거라고 안 봤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자신이 저지른 죄와 김건희의 죄를 덮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데 그거 그냥 단순히 그 정권 연장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만 한다면 그 납득이 쉽게 됩니까? 어제 이제 조은석 특검이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그런 여론들이 막 나왔죠. 뭐야, 왜 김건희가 안 나와? 그래서 그랬는지 박지영 특검보가 좀 부랴부랴 인터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 김건희가 전혀 아닌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하던데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이게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사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란 특검의 그 사초에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빠져가지고 내란의 당위성 입증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윤석열 한 사람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러면 왜 윤석열이 V1이고 김건희가 V0였나요? 김건희가 박성재 닥달하고 다른 사람 수사는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본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계엄 당일날 성형외과 갔는데 그 의사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뭐 내란이라 계엄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고 막 주사만 맞고 뭐 쉬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관여가 없다? 안 됐다? 이렇게 본다는 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어제 박지영 특검보가 JTBC에 인터뷰하면서 뭐 김건희 부분을 이야기를 합디다. 한번 들어보죠.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보면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 직후에 네네.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네. 화를 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누구의 진술이었습니까? 실은 제가 이제 그 김건희의 관여가 없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오딩을 저희가 그대로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당시 그 지금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에 따른 겁니다. 저 부분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너무 좀 애매모호하게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맥이 빠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계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이곳저곳에서 윤석열이 그동안에 어떻게 집권하면서 행태를 보였는지가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긴 대선에서 0.73% 이겼다는 걸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부정선거론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이긴 게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미 뭔가 부정선거에 싹이 트거나 뭔가 불만들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의 비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야권이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럼 김건희 비위험이가 앞으로 밝혀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부터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감싸기 위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해서 했다. 그래서 민주당을 반해체 상태처럼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의식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계엄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비위 혐의가 바깥에 폭로가 돼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뭐 탄핵을 당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 처리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맞춰가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런 그림들을 좀 더 맞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강수영 변호사님 일단 네. 어제 수사 결과 발표는 공소장은 아니죠. 이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어떻게 적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수사 결과 발표가 공소장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수사 결과 발표에 김건희 기억자도 안 나왔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석연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내란 관련된 범죄로는 기소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내란 뭐 방조가 됐든 중요임무 종사가 됐든 뭐 공범이 됐든 전혀 기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그 박지영 내란 특검보의 말 중에 정확한 워딩을 저희가 그대로 전달한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쌍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김건희의 말이 쌍욕이기 때문에 내가 공개된 자리에서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앞에 이런저런 욕설이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네, 거죠. 욕설이 많다는 야, 이 거죠. 뚱땡이 멧돼지 새끼야 뭐 이랬을까요? 그 정도면 방송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아주 험악한 10원짜리 욕설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10원짜리 욕을 해가면서까지 싸우는 게 김건희가 원래 국정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걸 지금 특검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정에 깊이 관여하고 심지어는 박성재 장관하고 상의하면서 검찰 인사까지 관여를 하는데 그 정도로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자기는 배제하고 윤석열이 혼자서 그냥 결정해서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인 거예요. 국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계엄만큼은 몰랐다? 그건 일단 모순인 것이고 오히려 이 분노와 이 국정에 깊이 관여를 같이 세트로 엮어서 생각해 보면 국정 관여를 깊이 하는데 윤석열이 이 계엄을 선포를 언제 할지를 이 버튼을 언제 누를지를 독단적으로 혹은 김건희 의견하고 안 맞게 내질러 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욕설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했으면 김건희가 욕했겠습니까? 너 왜 미친 짓을 해? 성공했으면 좋아했습니다. 본인의 리스크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아쉽고요. 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근거리에서 하는 보좌관의 진술이 오히려 김건희를 면책시키게 하려는 꼼수 내지는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맥락에서 언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안 하니까 특검보가 언제 뭐 몇 날 몇 시 시간도 중요해요. 어느 정도 계엄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워딩, 이유, 그다음에 내가 준비한 것들이 다 망쳤다는 거 아니에요. 망쳤다라는 게 내가 준비한 걸 망쳤다는 겁니다. 그럼 뭘 준비했는지 특검이 조사를 해야죠. 김건희가 준비했다는 게 뭔지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보도자료 같은 걸 만들 때 가장 이제 그 임팩트 있는 부분을 제목으로 많이 뽑지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 쭉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부분이 바로 너 때문에 다 망쳤다였거든요. 이건 사실 바람직한 발표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려질 수 있거든요. 조선일보가 그걸 또 낼름 이용해 먹더군요. 사설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보이는 내란 특검 6개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발표한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할 때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요즘에 그 중앙일보를 보면은요, 가끔 이제 인터넷을 보면 제목이 아주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게 많아가지고 뭐 김건희 뭐 택시에 뭐 타자마자 욕설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딱 보면은 앞부분에 살짝 그 감질만 나게 해놓고 유료 구독 사이트로 넘어가요. 중앙일보가 요즘 그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유료 구독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제목을 아주 선정적으로 뽑아서 사람들이 뭐지 하고서 보고 들어가면 막 읽을만 하면은 유료 사이트로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중앙일보가 그 짓을 하더라고요. 나 안 봐. 그렇게 뭐 제목 그렇게 뽑고 앞부분에 왜냐면 뒤에 어떻게 될지 다 아니까 그런 장사들을 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장도리 만평 재미있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한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군대도 안 갔다 온 네가 계엄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옆구리에 꽂은 게 차기 대권 프로젝트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김건희가 차기 대권을 노렸다. 설마 했는데
상당히 또 그럴듯하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었어요, 전혜원 원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보통 우리가 김건희의 성격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행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서울의 소리와의 그 보면은 뭐 통일 어쩌고 저쩌고 본인이 나서서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 통일 관련 업무야말로 대통령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사안을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화폰을 가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김지원 민정수석하고 지금 뭐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과 통화를 해서 직접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말한 것이 국정원장하고 연락받은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김건희가 실제로 V0로 불렀던 것 같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한번 물어봤어요. 저기 대선 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라고 했더니 얘기했다가 다 잘리는 분위기고, 한번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잘렸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금 아무 얘기를 못했다. 누가 잘랐겠습니까? 김건희가 잘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즉 김건희는 한 나라의 법무와 관련된 거, 외교 안보에 있어서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국정원장을 오르락 자기가 손을 잡고 쥐었다는 것, 그다음에 통일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핵심 사업에 자기가 관여했다는 등등을 봤을 때 내가 진짜 V0고 윤석열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던 사고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한 그 만찬 장소 같은 데서 보면은 김건희가 윤석열 때 나가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예.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봤을 때도 보면 주변에 사람이 있든 카메라가 있든 간에 내가 실질적 V0, 내가 실질적 대통령이고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어쨌든 뭐 개헌도 못하고 제대로 못해서 너가 망쳤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특검이 발표한 것 중에서요. 계엄 직후에 너 때문에 망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계엄 해제 직후에 얘기를 한 건지 계엄 선포 직후에 얘기한 건지 그게 불명확해요. 만약에 계엄 해제 직후에 얘기를 했다고 하면 김건희도 일정하게 계엄 계획에 관여를 했다고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한다는 거는 윤석열이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술 먹고서도 계엄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김건희가 그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언젠간 사고를 치든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계엄에 실행이 됐을 때 윤석열은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김건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차기 대권 플랜을 가동하기 위해서 계엄 계획 이후에 뭔가 계획들을 잡아놨을 가능성도 사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엄 직후에 그냥 너 때문에 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이 되게 모호한 것 같고, 만약에 김건희가 모르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 군 관계자들을 김용현 관저로만 불러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김건희 모르게 따로 김건희를 이른바 왕따시키면서 계엄을 준비했다고 하면 이건 어찌 보면 국가를 향한 반란이 아니라 김건희를 향한 반란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V0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자기 가정 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권력을 더 많이 행사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 황당한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제가 휴대전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휴대전화 남편이나 부인한테 다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죠.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근데 이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지난해 그 용산 대통령 시절 기자회견 때 분명히 본인이 밝혔어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휴대폰을 김건희가 보고 심지어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를 대신 응답한다. 이건 뭡니까? 실제로 윤석열이 하고 있는 모든 거를 김건희가 다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윤석열은 김건희 휴대전화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실제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있었겠느냐. 김건희가 정말 계엄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 지점에서 제가 이제 조선일보 아까 사설 보여주셨잖아요. 요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보수 언론이나 특히 이제 영남의 그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특검하니까 별거 없잖아. 특검 해봤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 말이 뭐예요? 2차 종합특검 필요 없어. 그럼 뭐 해봤자 안 나오는데 뭘 해 자꾸. 다 정치적인 거지. 특검 해봤자 나올 것도 없는데 그냥 여론 모아가지고 여론몰이해서 내란몰이 하는 거지. 자꾸 이쪽으로 끌려 그러거든요. 조선일보 사설 마지막에 또 기술이 하나 들어가는데 마지막 문장이 검찰이 조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야, 이건 또 기술 들어간 거예요.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는 얘기까지 싹 까는 거예요. 검찰 수사 잘하네. 특검 해봤자 검찰하고 차이도 없네. 근데 왜 자꾸 검찰을 갖다가 없애려고 그래? 여기까지 기술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특검 무용론까지 가지 않도록
2차 종합특검이 잘할 수 있도록 뭐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뭐 만든다든가 뭐 특히 지금 우리가 저 의심하는 특검도 어쨌든 법조인이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니 김앤장 등등 여러 가지 변호사들 통해 가지고 이상한 어떤 뭐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잖아요. 그런 걸 배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더 얘기해야 되지 않나 민주당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은석 특검이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진작부터 준비를 했다. 2023년 10월이니까 사실 취임하자마자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내란을 준비했다면 모든 정보를 다 꿰뚫고 있는 김건희가 몰랐다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김건희가 빠진 내란 수사 결과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 되겠는데요. 정어리 한 마리 추가요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궁 앵커님 40주년 한 길만 걸어오신 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이님 또 보내셨네요. 아까도 4만 원 보내셨는데 오늘 그만 쏘세요. 앵커님 방송 40년 축하하는 마음 같이 해요. 오늘 동접자 수, 좋아요 수 같은 숫자 만들기 도전. 오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동접이 조금 다른 날보다 적은데 봤더니 오늘 국무회의를 또 생중계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가 요즘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국무회의 하는 날 그쪽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내일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더 재미있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어리 TV 라이벌이 되셨어요. 그래요. 오늘 저에게 슈퍼챗 감사하지만 안 보내셔도 되고 지금 83만 9,099명이네요. 혹시라도 보시면서 안 누른 분 계시면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40주년이니까 84만 만들어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40만 눌러주세요. 감사드리고요. 보수영님 TV님 특검을 누가 했어도 지금과 같았을 겁니다. 조의대 사법부가 있는 한 내란 재판도 2심보다 3심이 더 걱정입니다. 예,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정필성님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주셨네요. 정필성님 삼행시의 달인이시죠. 우리 전혜원 원장님이 한번 운떼해 봐 주세요. 백운기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운기 앵커님께. 기자 명예훈장 수여한대요. 너, 나 트럼프죠?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제 박지영 특검보와 인터뷰에서 또 그 부분 질문이 있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1월 18일 날 구속기한 만료인데 그때 풀어날 거 걱정하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되냐? 그랬더니 박지영 특검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애초에 특검 출범하기 전에 윤석열 피고인이 풀려났잖아요. 네네. 풀려난 상황에서 재구속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고, 네네네.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재판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네. 구속 기한이 만료돼서 다시 풀려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래요? 드리고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구속 만기가 1월 18일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일반 이적죄로 윤 전 대통령을 공소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또 구속 신문이 12월 2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문을 통해서 다시 그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신문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전에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일단 1월 18일이 만기인데 윤석열 재판이 하나 또 있죠. 강수영 변호사님. 네. 1월 16일 날 체포 방해 혐의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적죄로 되면은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네.
체포 방해 혐의에서 실형을 받으면 또 계속 구속 상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선고가 바로 그때 날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12월 23일에 일단 심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예.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 아마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전이기 예. 때문에 이때 결론이 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이때 영장 발부가 안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 비상 버튼을 또 눌러야죠. 예.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당연히 뭐 바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어차피 가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23일 날 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은 전 영에 수렴한다고 봐요. 뭐 그동안 워낙 이상한 일이 많았지만 이거는 국민들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데미지가 클 겁니다. 직연의 구속 취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방향을 일으키는 거라 저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